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요리는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 뻔뻔한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대신은 이토록 끔찍하더군요. 제 손으로 일군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저는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68살의 박선영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제 인생의 치부이자 동시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삶은 한마디로 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 김도윤이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러다 문득 어머니께 배운 손맛으로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시장 한 귀퉁이에서 시작했지만 제 반찬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기에 손님들은 제 진심을 알아주셨습니다. 이거 집에서 엄마가 해준 맛이야. 사장님 손맛은 진짜 보약이야. 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두툼하게 썬 두부를 기름에 지져내고 간장과 무엿을 넣어 천천히 졸여내는 두부조림. 고기를 푹 삶아 찢은 뒤 깊은 맛에 간장에 졸여 만드는 장조림. 제 손을 거쳐 탄생한 모든 반찬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제 삶의 고단함이 함께 녹아 있었지요. 그렇게 3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박선영 반찬 가게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아들 도윤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싹싹한 성격을 가진 며느리 최은서는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자 오랜 시간 홀로였던 저에게 찾아온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저는 은서가 시집살이로 고생하지 않도록 항상 편하게 대해주려 노력했어요. 아들 도윤이도 그런 저를 보며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은서도 엄마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해주었죠.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릅니다. 정말 은서를 딸처럼 생각했고 앞으로 함께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예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욕심을 말입니다. 그 후 며느리 은서는 제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욕심은 제 인생의 전부였던 반찬 가게를 향해 서서히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던 그때부터요.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며느리에게 가게 운영 노하우도 알려주며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은서는 바로 다음 날부터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손질도 돕고 손님들에게는 싹싹하게 인사하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어요. 사장님, 며느님이 들어오시니 가게가 더 환해졌네요. 라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을 배우는 열정은 넘쳤지만 그 속에는 단순히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은서는 자주 제 옆에 와서 조리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이 두부조림은 간장에 뭘 더 넣으신 거예요? 돼지불백 양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같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제 자식이니 당연하다는 생각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은서는 제 설명을 들으며 꼼꼼하게 수첩에 메모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조리 과정을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어가기도 했죠.
그때마다 참 열정이 대단하네. 나중에 이 가게를 물려받으면 잘하겠구나 하고 대견해했을 뿐 그게 저를 향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은서가 수시로 어머니, 이 가게 나중에 저 물려주실 거죠? 라고 물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아직 멀었어. 나도 10년은 더 일해야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묘하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은서는 제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자는 제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2호 점 내주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 손맛이면 충분히 대박 날 텐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처럼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은서의 눈빛은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 욕심을 내는 걸까? 왜 자꾸만 제 가게를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는 걸까?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만둘게요. 더 이상 도와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황당하고 서운한 마음에 며느라, 너까지 나가면 어떻게 하니?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붙잡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게에서 배울 것도 없고 제 시간도 아까워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행동이었음을. 그녀는 제 가게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제 손맛을 훔치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떠난 가게는 예전보다 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썰렁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아니었죠.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장님, 오늘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요즘 반찬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간이 너무 짜요.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왔거나 손맛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점검하고 반찬을 다시 만들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불만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사장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반찬에서 이상한 이물질이 나왔어요. 나는 충격적인 전화까지 받았죠. 저는 죄송하다고 100번이고 사과했지만 마음속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들 도윤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요즘 힘들어. 손님들이 반찬 맛이 변했다고 하네. 혹시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님들 입맛은 원래 변덕스럽잖아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말에 위로를 얻기는커녕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 더 큰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손님들의 발길도 점점 끊겼습니다. 이러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한숨을 쉬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뜻밖에도 제게 가게를 접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가게를 접으시는 게 어때요? 몸도 힘드실 텐데 이제 좀 쉬세요. 저는 놀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러자 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니 그렇죠. 이러다 가게 망하면 어머니만 손해예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을 바친 가게인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망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혹시나 또 손님들의 불만을 들어야 할까봐,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다시 느껴야 할까봐.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 허탈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망한 마음으로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빛바랜 사진들을 떼어내고 손때 묻은 도마와 칼을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죠. 한때는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아프고 쓰라린 기억만 남은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단골 손님이었던 김 여사님을 마주쳤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 문 안 여시네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 손을 꼭 잡고 아쉬워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내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그냥 쉬려고요. 김 여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옆 동네에 새로 생긴 정성 반찬이라고 아세요? 얼마 전에 가봤는데 사장님 가게랑 맛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 반찬이라니? 설마 며느리 은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의 싹이 자라났습니다. 단골 손님은 제 찜찜한 표정을 보셨는지 한번 가보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맛이 똑같아요. 라며 제게 가게의 위치를 알려주셨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 은서가 가게에서 레시피를 꼼꼼히 메모하고 조리 과정을 핸드폰으로 찍어가던 모습. 그리고 가게가 갑자기 망해가자 제게 가게를 접으라고 종용하던 차가운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설마 은서가 내 레시피를 훔쳐서 가게를 차린 건 아닐까? 하지만 곧바로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핏줄은 아니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결국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봐 조심스러웠죠. 버스를 타고 옆 동네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아니기를, 그냥 우연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알려준 사거리에 도착하자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가게가 보였습니다.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진열된 반찬들이 모두 제 가게에서 팔던 것들이었습니다. 두부조림, 돼지불백, 장조림 30년간 제 손끝에서 만들어졌던 그 반찬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서의 어머니, 즉 사돈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은서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함께 드러난 초조함은 곧 제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그러자 은서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가 가게를 차렸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내 가게를 망쳐놓고
내 레시피를 훔쳐 이렇게 뻔뻔하게 가게를 차려놓고서는 고작 한다는 말이 타이밍이라니. 그때 은서의 옆에 있던 사돈이 환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도 오셨네요. 반가워라. 말씀 듣고 찾아오신 거죠? 사돈의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진열대에 두부조림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내 요리법으로 만든 거 아니야. 내 가게를 망쳐놓고 내 레시피로 장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짓이니. 제 목소리가 커지자 가게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요리는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 것도 아니잖아요. 뭐, 비슷하다고. 이게 어떻게 비슷해. 내 30년 인생이 담긴 손맛이야. 내 정성이라고.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만 안 부리셨으면 같이 잘 해볼 수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가게를 키우자고 했을 때 어머니만 반대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싫다고 한 것을 멋대로 진행해놓고 그게 다 내 탓이라고, 내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순간 사돈도 은서의 편을 들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애가 자기 일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같이 발전해야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며느리와 사돈은 그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제 것을 빼앗기 위해 제게 접근한 도둑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뛰쳐나와 무작정 거리를 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네, 사장님. STP3 갈등 발생 파트 2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STP3 갈등 발생 파트 2.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텅 빈 가게와 저를 향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며 제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결국 저는 아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집으로 올 수 있니?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아들은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금 회사인데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몇 시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은서가 제 레시피를 훔쳐 가게를 차린 사실, 그리고 그들의 뻔뻔한 태도까지.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얼마나 힘든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도윤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서가 가게를 차린 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어차피 엄마도 가게 접으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게 할 소리니? 내 가게가 망해가는 것도 다 은서가 일부러 그랬던 거야.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은서도 자기 꿈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잘 살면 되잖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은서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제 눈에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완전히 넘어간 낯선 사람만 보였습니다. 도윤아, 너까지 이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니? 제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배신보다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더 아프고 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칠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가게도 잃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마저 잃은 것 같아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한순간에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죠.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외로이 울고 있을 때 문득 제게 용기를 주었던 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오랜 친구 이영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미는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전화를 끊자마자 한달음에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초췌한 모습을 본 영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영미는 제 등을 쓸어주며 선영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울고 싶은 만큼 울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영미의 품에 안겨 며느리 은서에게 당한 배신과 아들 도윤이에게 받은 상처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영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며느리라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윤이는 또 뭐야. 자기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너무했다. 라며 한 분노해 주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을 바쳐온 내 가게도 잃고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영미는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내 손맛은 그대로잖아. 그건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거야. 그 뻔뻔한 것들 가만히 두면 안 돼.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영미의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손맛은 그대로다 그래. 3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낸 이 손맛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서는 단지 저의 레시피를 흉내냈을 뿐, 제 손맛에 담긴 정성과 진심까지 흉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영미의 따뜻한 조언과 단호한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제 30년 세월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었죠. 변호사님께 며느리의 레시피 도용과 가게 방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셨지만 이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레시피나 요리 방법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밀 유지나 경업 금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겨도 된다는 건가요? 변호사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길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왜 이리 슬퍼 보이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저만의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두 손과 정성 가득한 마음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제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박선영, 너는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며느리 은서는 저의 레시피를 훔쳐갔을지언정 저의 정성까지는 훔쳐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닫아두었던 주방 문을 열자 익숙한 재료들의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에 두부를 올렸습니다. 탁,
타 가리 도마에 닿는 경쾌한 소리가 왠지 모르게 반가웠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고기를 삶는 구수한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일부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반찬을 만들면서 예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은서의 얄팍한 상술에 당하지 않으려면 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제 반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며칠 전 TV에서 보았던 온라인 판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청년회관을 찾아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조차 버벅거리던 제가 이메일을 만들고 사진을 편집하고 판매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담긴 손맛을 집에서도 느껴보세요. 저는 정성껏 쓴 글과 함께 제가 직접 만든 반찬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조명도 조절하고 그릇 배치도 신경 쓰면서 마치 작은 스튜디오를 꾸미는 것 같았죠. 며칠 동안 첫 주문이 들어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주문 알림이 떴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반찬을 포장하고 작은 손편지를 써서 함께 넣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택배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누군가 제 반찬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문은 하나둘씩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도 제 반찬을 맛보고 싶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죠. 손님들은 제게 엄마의 손맛이 느껴진다, 성함처럼 정성이 느껴져 감동했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후기들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과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도 할 수 있구나.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에 있던 폐업했던 제 가게 문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죠. 굳게 닫혔던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비어있던 가게는 왠지 모르게 저를 반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새롭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손때 묻은 가게가 새롭게 변신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페인트 냄새마저 희망처럼 느껴졌죠.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반찬을 담을 새 그릇들을 닦고 벽에 화분도 걸며 가게를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 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가게 문을 다시 연 날 아침은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다름 아닌 저에게 옆 동네에 정성 반찬 가게를 알려주셨던 김 여사님이셨죠. 사장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김 여사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도 예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역시 이 맛이지. 다른 데서는 이 맛이 안 나더라고.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게에는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역시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며느리 은서의 가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음식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법이죠. 며느리의 가게는 겉모습은 그럴싸했지만 그 속에는 저희 땀과 정성까지는 담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시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은서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한산했고 은서는 초조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진열대에는 팔리지 않은 반찬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씁쓸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에는 미련과 욕심이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은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다시 일하시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잃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내 가게는 잘 되고 있지 않니?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가게가 어려워요. 어머니의 손맛과 명성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손맛과 명성이 필요해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저의 가게를 망치려 했던 아이가 이제 와서 제게 손을 내밀다니. 저는 차갑게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사람은 자기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내 가게를 망치려 했지. 그때는 내 손맛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니? 은서는 제 말에 눈을 찌푸리며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과거를 잊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그 뻔뻔함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욕심과 거짓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단다. 너는 나를 속였지만 결국 손님들은 속이지 못했잖니. 그러자 은서는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응수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하렴. 하지만 진심과 정성 없는 길은 오래가지 못할 거야. 이제 내 가게에서 나가거라. 은서는 저에게 더 할 말이 없는 듯 이를 악물고 발길을 돌려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손맛이었죠. 은서가 돌아간 후 저는 가게 운영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 얻은 손님들의 후기를 보며 더 좋은 반찬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하루는 아들 도윤이가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풀이 죽은 모습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은서 말만 믿고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저는 말없이 도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가게를 접었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손님들이 계속 맛이 없다고 며칠 전에는 아빠도 오셔서 저희한테 화를 내셨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저는 아들에게서 며느리의 가게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큰 감정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내가 이제라도 엄마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 됐어. 도윤이는 그 이후로 가게 일을 돕겠다며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마음 아파했지만 결국 저의 진심을 알아주었기에 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손님들의 신뢰라는 것을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을 겪은 후 저는 반찬 가게 운영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매일 퇴근 후 가게에 들러 서툰 솜씨로나마 반찬을 돕고 손님들과 살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가게를 다시 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전에는 시장에 들렀다가 옛 친구인 영미를 만났습니다. 영미는 제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선영아, 얼굴이 아주 활짝 피었네. 역시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지? 저는 영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영미야,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원래 강한 사람이잖아. 내가 가진 그 손맛과 정성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영미의 말처럼 제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고 엄마의 손맛 그대로다. 정성이 느껴져 감동했다는 손님들의 후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 은서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시피라는 기술만 훔쳐갔을 뿐 그 안에 담긴 저의 땀과 사랑, 그리고 진심을 담아내는 법은 알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찬이 매진되어 진열대가 텅 비어도 마음은 언제나 든든하고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다음에는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웃으며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할 뿐이었죠. 삶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며느리 은서는 저의 손맛이 단순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맛은 30년의 세월과 한 아이를 키운 엄마의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법이죠.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답니다. 우리가 가진 손맛, 우리가 가진 진심, 우리가 가진 정성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빛을 발할 테니까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잠시나마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